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변수 변환과 관련해서 예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타임이 이제 t가 있어요, 여기. 근데 이 t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a manufacturing system is out of operation. 자, 고장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 time until 고장 발생에 걸리는 시간. 이게 이제 t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요. 이것은 이제 has cumulative distribution. 이것은 이제 이 확률 변수 t는 이제 다음과 같이 ft라고 하는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는 게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1, 2t의 제곱, 그리고 0. t는 2보다 클 때, 그 다음에 otherwi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the resulting cost to the company is y. 자, 근데 저희가 이제 y라고 하는 게 이제 코스트입니다. 코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코스트는 t의 지금 루트 배다 이런 식으로 제곱 t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의 이제 분포를 아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y의 이제 density 펑션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y의 density 펑션을 구해보자. 물론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이 t가 이제 2보다 크니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y는 t의 제곱이니까 얘는 4보다 크겠죠. 그래서 기본 요건은 y는 4보다 클 때입니다. 1대. 요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 y나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풀이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풀이 1. 기본적인 정의를 이용하는 건 뭡니까? 일단 density, y의 density를 구해보자 이거죠. 그럼 probability 뭡니까? y가 small y보다 같거나 작을 때에 대한 이 식을 풀어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 식이 어떻게 되죠? probability 하면은 y가 지금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t 제곱 small y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이제 다시 루트를 씌우면은 t라고 하는 거는 루트 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t가 마이너스 루트 y보다 작을 수는 있지만 t 자체는 지금 양수를 생각하고 있죠. 스몰 t라고 하는 게 지금 고장에 걸리는 시간이니까 음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양수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t에 대한 거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이제 끝나죠. 그러면 t 대신에 요게 요걸 보세요. 요게 뭘 뜻합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뜻하는 게 f 이 식이 뜻하는 거는 f 지금 t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t 입장에서 적혀 있으니까 요거 대신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요 대신에 그러면은 이제 1 빼기 2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y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y는 이제 4보다 클 때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0이 되겠죠. otherwise 다른 경우에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0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확률 분포함수다 이거지. 다시 적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1 빼기 4에다가 그 다음에 y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간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확률 밀도함수 fy의 small y라고 하는 거는 fy의 y를 이렇게 미분하면 그러면은 확률 밀도함수를 미분하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4에다가 y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2승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적으면은 이것은 이제
2의 y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자 봅시다. 제가 다시 여기 잘못 적었네요. 마이너스 2는 아니고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4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적자면 4의 y의 제곱, y는 4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게 이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는요, 스텝을 보시면 뭡니까? 제일 기본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분포함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y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고 이것에서 이제 t 입장에서 적기 위해서 루트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t의 밀도함 확률 분포함수 CDF에다 여기 넣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그것을 미분을 하니까 이렇게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과정이 이제 좋죠. 그런데 이제 풀이 2를 생각을 해볼게요. 풀이 2는 풀이 1과는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죠. 풀이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y의 스몰 y다. 이것은 t의 경우에다가요. 그 다음에 h에 이렇게 y를 넣고 그 다음에 절대치 h-y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죠. 근데 이게 뭐냐, h가 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거는 t 입장에서 쓴 거잖아요. t 입장에서 적은 거니까 t 이꼴 hy로 식을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는 이 관계를 꼭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 y 이꼴 t 제곱이죠. 그래서 요 식을 바꾸어 버리면요, 이 식을 바꾸면은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거는 y는 t 제곱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루트 y를 하면은 이거는 그냥 t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주는 과정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원래는 이 관계였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는 t는 y 함수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루트 y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hy에 해당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면요, 여기다 쓰면은 이제 ft에 대한 거는 이제 요걸 바로 미분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ft의 스몰 t다 하는 건 요걸 미분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여러분이 계산하시면은 4에다가 원래 마이너스에 여기다 보시면은 4에다가 t에 마이너스 2승에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한 거죠. 미분을 하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8이 될 거고요. 이쪽에는 미분을 하면은 t에 마이너스 1승에서 8 여기서는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풀이 1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다가는 이제 8에다가 t 여기서 있는 거죠. 여기다가 t 대신에 요걸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루트 y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을 계산해 봅시다. 요쪽을. 요거를 이제 y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분의 1에다가 루트 y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이거는 결국에는 4에다가 그냥 y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이렇게 한번 자세히 검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면은 이걸 보시면은 요거 하면 루트 y, t의 루트 y 이게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하면은
이거를 미분하면은 2분의 1 y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쪽 부분을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이 부분이 달라졌네요. 이 부분 제가 미분을 여기다가 보시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미분을 제가 잘못했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을 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3이고 자, 이렇게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결합하면은 이제 y에 이게 2승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죠. 제가 여기서 미분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4의 y 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한 1번 풀이랑 지금 여기서 지금 풀이 2번이거든요. 풀이 2번이랑 이 답이 일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1번으로 하실 수도 있고 2번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편리한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그 두 확률 변수의 최대 또는 최소에 대한 확률 분포를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복습하는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in a small metropolitan area. 자, 작은 메트로폴리탄 도시 영역에서 annual loss due to storm, fire, theft. 자,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annual loss가 발생합니다. annual loss는 due to 원인이 storm, 폭풍우와 화재, fire, and 절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assumed to be independent and exponential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 with respect to mean. 자, 요 세 가지 storm하고 fire and theft라고 있습니다. 요것이 각각이 확률 변수입니다. 이게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확률 변수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은 평균이 1, 1.5, 그리고 2.4 평균이 이렇게 돼 있고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릅니다. 모두 다 익스포넨셜입니다. 다 익스포넨셜로 디스트리뷰트 되는데 모수만 다른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determine the probability that the maximum of these losses exceed 3. 자, 그런데 이제 로스가 3을 초과하는 맥시멈 로스가 3을 초과하는 그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요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지금 x1, 요걸 x2, 요걸 x3 합시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probability max x1, x2, x3 이것이 이게 3을 초과할 지금 이게 얼마냐는 겁니다. 이 손실들의 그 맥스가 얼마냐.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 요런 게 맥시멈일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probability max x1, x2, x3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x보다 작다. 이 확률은 여러분이 생각하기 편하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probability x1이 자 x1이 x보다 작아야 되고 x2가 x보다 작아야 되고 x3도 x보다 작아야 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게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최대값이 뭐보다 작다 하는 거는 개별값이 뭐보다 작다 하는 거하고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독립이니까 x1, x probability x2, 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확률만 계산.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제가 여기서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요거 x를 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x를 3이라고. 3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클 확률을 아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해서 이것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해본 겁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이걸 하느냐 하는 거는 이렇게 max가 뭐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개별 값들이 뭐보다 작다고 하는 확률 현상의 곱으로서 이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면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생각들을. 쉽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익스포넨셜 분포니까 요거는 뭡니까?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1의 x가 될 거고요. 이건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2의 x. 요건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3의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람다 1, 람다 2, 람다 3이 뭐냐는 것은 여기에서 정보가 주어져 있죠. 자, 우리가 x1은 람다 1분의 1입니다. 우리가 공식으로. 그러면 1이고, 2의 x2는 람다 2분의 1입니다. 이것도 1.5분의 1이죠. 2의 x3은 람다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2.4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역수들이 람다 1, 람다 2, 람다 3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예를 들자면 요거는 1이고 곱하기 x는 이제 3이 될 거고 요거는 람다 2는 역수니까요. 저거의 역수니까 1. 제가 잘못 썼네 여기다. 1.5가 아니고 1.5 자체죠. 여기 평균이니까. 2.4. 그래서 요거는 이제 1.5분의 1 곱하기 3이 되는 거. 요거 하면 2.4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오죠. 이게 나오면 이제 여기다가는 1 빼기 probability max 값에 3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moment random variable이라고 하는 자, 이것의 정의는 간단하죠. 이것의 정의는 2의 x의 n승한 거에 불과합니다. n승.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n번째 모먼트다. 확률 변수 x.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가 이겁니다. 즉 여러분이 모먼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x1 1이다. 이러면 1승이 있는 거죠. 이건 1승. 요거는 이제 평균을 얘기할 거고, 평균. 2의 x의 제곱이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second moment라고 표현하겠죠. 요거는 the first moment고요. 그러면 이제 first moment, second moment를 활용하면 우리가 분산 x라고 하는 거는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도 계산할 수 있고 어쨌든 모먼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률 변수의 모먼트라고 하는 것처럼 분포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이제 요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먼트를 잘 아는 것이 이제 분포를 아는 것과 같은데 특별히 이제 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걸 하나 설명할 때 MGF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MGF 또는 Moment Generating 이 개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M의 X의 T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할까요? 교과서식으로. 한번 정의로 보면 이거는 2의 T의 X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즉 여러분의 확률 변수가 있고 t는 그냥 실수입니다. t는 실수 값인데 이제 하나를 정해놓고 고정된 값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t는 랜덤 베리어블 아닙니다. 이거는 확률 변수 아닙니다. 확률 변수 아님. 자, 그래서 이거를 뭐뭐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그게는 이제 분포에 따라 다릅니다. x가 이산형이면은 이산형이다. 이산형 분포면은 서메이션 해가지고 e에 t에 그 다음에 x, px x가 범위가 있죠. x, 스몰 x가 여러 가지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그 x가 연속형이면은 인테그랄 e의 tx, fx, dx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연속형이냐 이산형이냐의 차이에 불과하고 어쨌든 개념 자체는 이겁니다. 그 기대값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러면은 이 함수를 알겠는데 이 함수가 있다면 우리가 모먼트 제너레이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모먼트가 생기느냐 하는 거죠. 모먼트가 제너레이팅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세요. m의 x의 t를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미분해보죠. d의 dt. 그러면 d의 dt의 e의 tx가 됩니다. 자, 그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면 요게 expectation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리적으로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미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문제는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따져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이게 미분이 요 expectation과 미분의 기대가 순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함수는. 그래서 바꿔서 계산하면은 뭐냐 이걸 안에서 미분을 해버리면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x, e의 t의 x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x와 tx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면 mx 프라임 미분이라고 여기다 t 대신에 0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t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2의 x의 2의 t가 아니고 이제 0이죠. 0x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의미가 없어지죠. 이 부분은 1로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2의 x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해가지고 0을 넣으면은 first moment가 만들어졌습니다. first moment가 generate 된 거죠. is generated. 이런 식으로 되니까 왜 얘가 moment generating이냐 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2차 모먼트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제 요 식을 한 번 더 이렇게 미분을 한 번 더 하자 이거죠. 그럼 dt의 제곱 mxt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미분 두 번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걸로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d의 dt의 한 번만 e의 t의 x다. 이건 미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 안에 걸 다시 미분을 하면 요건 상관없죠. 요것만 미분하면 x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면은 2의 x제곱에 2의 tx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 여러분이 한 번 미분하면은 x 2의 tx이고 두 번 미분하면 x tx 자 요거 하면은 이제 mx에 두 번 미분한 거 0 넣으면 어떻게 돼? 2에 여기다 x제곱이 되죠. 여기다가 넣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몇 번 계속 하면은 d의 n승에 d의 t의 n승
mx의 t. 이거를 계산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2의 x의 n승 2의 t의 x.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m의 x의 n 0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결국 2의 x의 n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그럼 결국에 뭐야? first moment가 generate 되고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하면은 second moment가 generate 됐고요. 이거는 이제 n번째 nth moment가 generate가 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라고 하는 거 미분해서 0 넣으면은 모먼트들이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일반적인 기까지 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과정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꼭 학습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discrete 즉 이산형의 경우에 random variable 예를 한번 들게요. 자, 역시 이제 moment generating function MGF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x는 0, 1, 2, 그 다음에 px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0.5, 0.3, 0.2, 그 다음에 tx를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다가 t의 x를 계산해보면은 2의 0t니까 1이고, 이건 2의 1t, 2의 2t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m의 x의 t는 가만히 보면 이제 요거하고 서로 곱한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의 기대값이잖아요. 이거는 2의 t의 x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다가 계산을 하면은 0.5 더하기 0.3에다가 2의 t 플러스 0.2에다가 2의 2t. 즉 그러니까 뭡니까? 각각의 확률 곱하기 그 대상이 되는 값이죠. 요구에 되는 값을 곱한 거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그 MGF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미분을 해볼까요? 한번 mx의 t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면은 상관없고요. 요거 하면은 0.32t 플러스 0.2 곱하기 2에다가 2의 2t죠. 자, 미분하면 요거는 그대로 오지만 요거는 2가 있으니까 앞으로 2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평균, x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mx의 0 계산해보면은 요거는 0.3 더하기 이제 요건 0 넣으면은 0.4 따라서 0.7. 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평균값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처럼 그 물론 평균을 그냥 바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moment generating function MGF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말로 MGF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정률 생성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정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률이라고 하는 게 moment는 이제 영어로 moment는 우리나라 말로 정률이다. 정률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저기서 분산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여기서 mx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0.3의 2t 그리고 더하기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0.22 한 8이겠죠. 0.8의 2의 2t. 요게 이제 되고 2x의 제곱은 여기다 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0.3 플러스 0.8 하면은 1.1 값이 이제 2차 정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차 정률인 셈이고 이게 2차 정률인 셈이죠. 그럼 요거와 요거를 이용하면은 분산은 이제 또 여러분이 쉽게 분산은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의 제곱을 활용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MGF의 유용한 성질, 즉 정렬 생성 함수의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가 여기서 보일 수 있는 게 m의 a의 x 플러스 b의 t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e의 t의 b, m의 x의 at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선형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쉽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거는 왼쪽에 있는 거를 다시 쓰면 E의 T의 A의 X 플러스 B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E의 AT의 X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앞에 거는. 뒤에 거는 곱하기 2의 TB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TB라고 하는 건 상수잖아요. 여기서 X가 확률 변수지. 변수는 여기서는 X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2의 TB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2의 AT의 X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것도 상수죠. 이것도 어찌 보면은 확률 변수 입장에서 보면은 굳어져 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럼 얘는 따라서 2의 TB에다가 M의 X에다가 그냥 A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꼭 T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숫자든지 상관없어요. 확률 변수 앞에 있는 거는 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덩어리로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의 x 더하기 y 합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x와 y if x and y가 independent 독립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죠? 2의 t의 x 더하기 y. 자, 이건 뭐 독립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 다음에는 2의 tx 2의 ty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게 뭐죠? 이거 x하고 y가 독립이면 x와 y 함수 그 자체도 각각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적으면 2의 tx 이렇게 적고 곱하기 2의 t의 y다. 이렇게 따로 적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mx의 mgf고 이건 my의 y의 mgf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덧셈에 대한 확률 변수 x 더하기 y의 mgf라고 하는 건 무엇냐 하는 것은 각각의 mgf를 곱하기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적을게요. mx 더하기 y의 t다 하는 거는요, 독립일 때 mxt랑 m의 y의 t를 그냥 곱하면 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게. 이것을 명심해 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뭐를 전개할 때 편리한 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좀 더 높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개의 확률 변수가 있어요. x1, x2, x3 해가지고 세 개의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게 동일한 분포에서 왔어요. 자, 이게 이제 IID라고 합시다. 여기서 보시면은 PX가 이제 3분의 1은 X가 0일 때고 X가 1일 때는 3분의 2다.
이래 보시면 나머지 경우는 다 0이겠죠.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지금 확률이. 아주 간단한 이산적인 확률 분포입니다. 자, 그래서 determine the MGF. 자, 이게 뭐냐? M의 X1, X2, X3.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X1, X2, X3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좀 전에 했던 성질을 이용하면요. 얘가 독립이니까 MX1, MX2, MX3 이렇게 해서 간단히 독립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두 개든 세 개든 곱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요거 뭐냐는 거죠. 그런데 X1, X2, X3는 모두 다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MGF도 동일합니다. MGF도 동일하다. 모먼트 제너레이션 펑션도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M을 계산해 보면은 뭡니까 여기서 3분의 1에다가 2의 t의 0 더하기 3분의 2에다가 2의 t의 곱하기 1이죠. 자, 이거는 이제 그거니까 그럼 3분의 2의 2의 t승이 됩니다. 자, 요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3분의 1에다가 3분의 2의 t인데 이게 몇 개가 있죠? 똑같은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삼승으로 이렇게 적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MGF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재미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것을 곱하기 근데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이렇게 해서 덧셈이면은 이게 맞아요.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덧셈이면은 이게 맞습니다. 덧셈이면 이게 맞는데 자,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아니고 제가 잘못 봤는데 M의 X1, X2, X3 해가지고 요거를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자, 참 특이한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실제 문제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예제라고 생각하세요. 예제라고 생각하고 이건 실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게 두 개의 확률 변수를 더했을 경우에 새로운 확률 변수의 MGF는 곱하기 하면 되는 거라고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자체는 확률 변수 세 개가 곱하기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문제 풀이는 이제 이렇게 풀이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풀까요?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기본적인 걸 생각해보자. X1, X2, X3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값이 뭐밖에 없어요. 얘는 1과 0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셋 다 1 또는 0인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이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1이 되려면은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1이 되는 경우에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죠. 셋 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돼야 되죠. 자, 이렇게 되려면은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확률 with probability가 얼마가 나와야 되죠? 여기서는 셋 다 1이 되려면은 확률이 1, 1, 1이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해가지고 즉 27분의 8일 확률로 27분의 8일 확률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0이 되는 경우는 셋 다 1이 아니면은 어떤 경우든지 다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with probability가 얼마냐면 1 빼기 27의 8. 즉 111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0이 되겠죠. 0이 되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즉 27분의 이제 19다라고 하는 확률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풀이식으로 하자면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본 거죠. y라고 하는 거.
즉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은 my의 t를 계산하는 건데 y가 지금 1 또는 0입니다. 1 또는 0이니까 1일 때는 0일 때는 2의 t의 0일 확률이 27분의 19. 그 다음에 2의 t의 1이 될 확률은 27분의 8.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19 나누기 27. 그 다음에 8, 27, 2, t승.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점을 유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를 좀 정확히 읽어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확률 변수를 셋다 x1, x2, x3를 더하는 문제냐, 아니면 지금처럼 x1, x2, x3를 곱해서 나오는 문제냐 하는 것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답을 얻을 수. 어쨌든 저희들이 두 가지 다 해봤는데 하나는 잘못된 문제를 해봤고 이건 올바른 문제를 했습니다. 어쨌든 양쪽 다 여러분들에게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MGF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예제 문제로서 여러분이 정률 생성함수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actually가 있습니다. actually가 있는데 determine that the claim size for a certain class of accident. 자, 어떤 종류의 사고에 대해서 청구 크기가 claim size가 is a random variable이라고 하죠. 그리고 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x라고 하는데 x라고 하는 claim size입니다. 클레임 사이즈는 당연히 이제 양수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음수인 것을 요청하진 않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 MGF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서 1 빼기 25,000 t의 4승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determine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claim size for this class of accident. 자, 여기서 claim size에 대한 그 확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가 얼마이냐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즉 루트 vx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tandard deviation,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이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분포함수나 확률함수 등등을 알면 바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여기처럼 정률 생성함수가 주어져 있는 거는 정률 생성함수를 MGF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용하죠? 한번 미분한 것, 즉 E의 X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한번 미분해서 0 넣은 거라고, E의 X의 M의 X의 두 번 미분해서 0 넣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MX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은. 요거 이제 쉽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1 빼기 2500T의 마이너스 4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럼 한 번만 미분해 보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1 빼기 25000의 T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승이 되겠죠. 곱하기 안에 이렇게 복잡하면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2500.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mx 프라임에 0을 넣으면은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0 넣으면은 이쪽은 1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럼 요거하고 계산하면은 결국에는 4하고 25000만 곱한 거죠. 4 곱하기 25000. 2500이니까 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해 보죠.
그다음에 이거를 미분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식을 미분하면은 만이 원래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25,000에 t의 마이너스 5승.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는 겁니다.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결국에는 만 에다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 빼기 25,000, 2500t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곱하기 안에 게 마이너스 25,500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하면은 mx 두 번 미분한 거 0을 집어넣으면은 이쪽은 1 넣으면은 0 넣으면 필요 없죠. 그럼 요거만 나죠. 그러면은 만 곱하기 x는 12,500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아주 큰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분산을 계산하려면은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의 전체 제곱인데 이거 값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2차적 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지금 여기서 계산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은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계산은 루트만 씌워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이 자체는 이제 따라서 5,000이 나온다 하는 걸로 이제 여러분이 잘 계산하시면은 5,00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크게 어려울 게 없죠. 문제에서 표준 편차 클레임 사이즈가 이게 있고 얘의 MGF는 이거다. 그리고 표준 편차 분산을 먼저 계산하면 되죠. 여기 위해서 기대값을 하고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간단한 연산을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예제를 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 company insured. 자,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insures homes. 자, 이게 이제 집을 이제 인슈어 한다는 것은 보험을 보장해 준다. 인슈라고 하는 것은 보장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In three cities, 자, 세 도시가 있는데 이게서 JKL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집들을 이제 보장을 해줍니다. 또 cities, JK, 그 다음 L, 도시가 세 개가 있어요. Since a sufficient distance to separate, 자, 세 도시는 서로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losses occurring these cities are independent. 자, 세 도시에서 일어나는 손실. 자, 손실이 세 도시가 각각 일어나는데 세 도시에서 발생하는 로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 독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디펜던트. 왜냐하면 서로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MGF 분포를 이제 알아야 되죠. JKL이라고 하는 세 도시의 손실. 이제 손실을 지금 간단히 이제 J라고 표현하고 K라고 하고 L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뭐 도시 이름으로 해도 되고 뭐 손실의 크기라고 각 도시의 손실의 크기라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조건이 이제 M의 J는 이제 이거는 1 빼기 2T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 다음 M의 K는 1 빼기 2T의 마이너스 2.5다. 그 다음에 M의 L의 T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4.5다. 자, 이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이제 MGF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건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특별하게 어떤 특정 분포의 MGF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MGF 계산을 다양한 분포에 대해서 해보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MGF만 이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X,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묻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세 도시에 이제 있습니다. Let X represent the combined loss from the three cities. Calculate X 삼성. X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combined loss입니다. 이게 지금 combined los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loss가 combined 되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세 군데의 손실이 있죠, 지금. 그러면 이제 J와 K와 L이 있는 겁니다. 요거 세 개를 더하면은 이게 X다라고 해서 총손실이라고 표현할게요. 총손실. Sum of losses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E의 X의 3승을 계산하자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X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보를 요약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여러 개로 풀 수 있는데요. 자, M의 X의 T를 한번 계산해 보면 M의 X, 자, 이거는 X라고 하는 거는 세 개의 합입니다. 그래서 J 더하기 K 더하기 L의 T죠. 아까 보였다시피 요거는 우리가 E의 T의 J, K, L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건 각각 이렇게 찢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결국 우리는 이거는 E의 T의 J, E의 T의 J, T의 K, 그 다음에 E의 T의 L 해가지고 결국에 뭐니까 세 개의 MGF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쉽게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식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세 개를 다 하면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밑부분이 동일하게 주어진 거죠. 곱해가지고 계산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보면은 1 2t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5 이렇게 해서 단순히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t에 그 다음에 4.5, 2.5 하면은 7이고요.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장한 이게 맞나요? 이게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전개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아주 잘 되어 있죠. 이제는 그 다음에 삼성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거를 3번 미분한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분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이제 미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자, M의 X에 한번 미분하면요. 이게 이제 쉽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t에 하면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값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미분하면은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0 곱하기 자, 그냥 할게요. 그냥 미분을 반복해서 하니까 계산이 많아지니까 이건 20입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12 이래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계산이 되죠. 자. 이걸 하면은 여기는 이제 40이고 440 이게 440입니다. 그럼 이제 mx에 3번을 미분해보면은 440 그대로 두고요.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안에 그 마이너스 2.
1 빼기 2t에 마이너스 13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직접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 x의 3승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구해서 나오면 되는데 이건 m의 x의 3번 미분한 거의 0입니다. 그래서 t 대신에 0을 넣으면 이쪽에다 넣는 거죠. 여기다 넣으면 t 대신 넣으면 이쪽은 1이죠. 아주 쉬워집니다. 그럼 나머지는 440 곱하기 12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1560이라고 하는 아주 큰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x라고 하는 건 JKL이라고 서로 다른 독립인 확률 변수의 합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각각의 그 MGF의 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나온 다음에 미분만 여러 번 하면은 거기에 알맞는 그러니까 3차 정류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3번을 해야 되죠. 1차 정류는 미분 1번 하면 되고 2차 정류는 미분 2번 하면 되고 그래서 몇 차 정류이냐 하는 것은 미분을 몇 번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이제 MGF에 이어서 이산형 분포의 결합 확률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 보면요. discrete joint probability 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뭐 이건 이산이고요. 이산이고 이거는 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joint라고 하는 건 연결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가 아니고 이제 두 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한다.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두 개 또는 이상이죠. 두 개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확률 함수자. 즉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let 해가지고 x하고 and y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하면 이게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두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산 확률 변수로 두면은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쉽다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joint probability function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확률 현상을 표현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예로서 공분산을 계산하면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맛보기였고요. 오늘은 이제 좀 더 많은 부분을 이제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P의 X, Y다. 그런 건 뭐냐면 여기서 probability. X가 small x의 값을 가지고 Y가 small y의 값을 가지고 확률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discrete joint probability function이다라고 이렇게 px, y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probability에서 p의 모든 가능한 x, y를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x, y, 모든 x, y 경우 확률이 있는 모든 x, y에서 적어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x는 따로 적고 y는 따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p의 x, y다 1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이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더블을 쓰고 싶으면 더블을 써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x 따로 y 따로 확률을 따로 더한다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걸 다 함께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더 알아둘 게 이제, marginal probability function. 지금까지는 이제 확률 변수가 하나니까 요렇게 px냐 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확률 변수가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표현이 만약에 P에 대한 확률 변수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P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요건 뭐냐면 이제,
P의 X, Y인데 하나의 고정된 X에 대해서 Y의 확률 다 더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펑션이라고 이렇게 된다. Y도 마찬가지겠죠. P의 Y. 이거라고 하는 것은 X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이거는 Y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저건 P의 X에 대해서 X, Y 이렇게 이제 더해주면 된다 하는 것인지 이런 거를 특별히 이제 마지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는 주변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변 확률 분포, 주변 확률 함수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조인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썼을 뿐입니다. 보통 때 우리가 일변수만 생각한다면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또는 Y에 대해서라면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일변수.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두 가지의 확률을 동시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결합 확률 분포다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경우에도 X만 생각하는 확률 분포와 Y만 생각하는 Y만의 확률 분포를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마지널이다. 상대적으로 조인트에 대해서 마지널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지널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 여러분이 이제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입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따라서 결합 확률 분포에 있으면은 각각의 X와 Y에 대해서 따로따로의 확률 분포는 이제 주변 확률 분포, marginal distribution이라고 했는데요. marginal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 가지고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얘 문제를 읽어 봅시다. A car dealership sells 0, 1, 2 luxury cars on any day. 자, 여기서는 이제 팔 수 있는데 0, 1, 2 해서 한 대를 팔 수도 있고 두 대, 한 대, 0대 이렇게 팔 수가 있습니다. 럭셔리 카를요. 즉 좀 고가의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when selling a car, 차를 팔 때에 the dealer also try to persuade, 자, 설득을 해야 되는 the customer, 고객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뭘로요? to buy a extended warranty for the car. 자, 차에 대해서 extended warranty를 판매를 합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은 X라고 하는 거는 자, number of cars sold. 자, 팔린 차의 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대 팔 수도 있고, 이게 이제 0대, 한 대, 두 대, per day. 매일 판매하는 숫자가 이제 한 대냐, 두 대나 0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고객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한 대를 아무것도 못 팔면 이제 뭐 설득할 필요가 없지만 한 대를 팔면 나 두 대를 팔 경우에 persuade the customer to buy warranty라고 하는 warranty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워런티를 팔아하는 게 보증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차가 만약 이게 뭘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차가 고장이 나면은 수리비를 주겠다, 제공. 뭐 아니면은 공짜로 수리를 해주겠다. 또는 뭐 그에 대응되는 수리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워런티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뭘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워런티가 없으면은 수리 고장 나면 자기가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워런티가 있으면은 이제 수리를 할 때 이제 공짜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워런티도 추가로 여기서는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차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가보시면은 차 광고를 보시면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보면 뭐 워런티 얼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자, 어쨌든 let X denote the number of luxury cars sold. 자, X는 판매한 차의 대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and let Y denote the number of extended warranty sold. Y는 이제 warranty number of warranties.
solved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건들이 막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나옵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있는데 조건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x에 대한 부분이 있고 x가 0, 1, 2가 있어요. 그 다음 y에 대한 것도 0, 1, 2가 있어요. 자, x는 차 대수죠. car, number of car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확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게 대해서 뭐가 있느냐면은 P의 X, Y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게 확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자, 한 대를 팔았어요. 한 대를 팔면은, 아무것도 못 팔면은 워런티도 팔 게 없겠죠. 차 산 사람한테 워런티를 주니까. 그래서 0, 0, 0입니다. 여기서는. 잠시만요.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대도 못 팔면 워런티도 팔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확률이 없는데 여기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건을 보시면은 자 00일 때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한 대도 못 팔면서 워런티도 하나도 못 팔할 확률이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 한 대를 팔면서 워런티를 못 팔 확률이 12분의 1. 그 다음에 차 한 대를 팔면서 워런티 한 대를 팔 확률이 6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차 두 대를 팔았는데 워런티를 아무것도 못 팔 확률이 12분의 1. 그 다음에 차 두 대를 팔았는데 워런티를 한 대를 팔면 3분의 1. 그 다음에 차 두 대를 팔았는데 워런티를 두 대를 팔 확률이 6분의 1. 자, 원래 제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만 있었어요, 문제가. 자, 문제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제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지금 조건을 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대로. 그럼 여기는 비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12분의 1, 10은 6분의 1이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하면 6분의 4입니다. 6분의 4에다 요건 6분의 2죠. 합치면은 1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조건이 없어도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지금 0으로 이렇게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차를 한 대를 팔았는데 워런티는 못 팔 수도 있고 하나 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 개의 워런티를 팔 수는 없죠. 왜냐면 차 한 대당 워런티 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0인 건 당연한데요. 뭐 그런 상식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요 자체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하느냐 하면요. 자, 문제가 지금 variance x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variance x를 구하자.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뭐 복잡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자, variance x 구하자고 하는 문제는 x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죠. x에 대해서만. 그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의 이거를 계산하지 않은 문제와 똑같고요. 그럼 x에 대한 확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x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시다. x에 대해서만. 그럼 p의 x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p의 xy에다가 y인 경우를 다 더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x만의 확률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이게 x죠. 그러면 이 x 하나에 대해서는 개를 해볼게요. 개를.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다 더해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 다 더하면 뭡니까? 지금 pxy가 있는데 x는 하나를 고정시켜야죠. 여기는. 고정시키고 y만 이렇게 하면은 0에 대해서는 y는 0, 1, 2죠. 두 가지. 하면은 여기서 개를 하면은 6분의 1 더하기 0, 0이 나오죠. 이게 따라서 6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개를 해보면은
x 고정된 x1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y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하면은 12분의 1, 6분의 1, 0 이렇죠. 그래서 따라서 해보면은 12분의 여기는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건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넣으면은 1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하는 게 이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 나오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12분의 하면은 1, 그 다음에 요거는 12분의 4, 그 다음에 12분의 2 하면 이제 답이 나오죠. 12분의 7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가지고 이용하면 되지. 이게 이제 결국에는 P의 X의 스몰 x인 셈이죠. 이게 P의 이제 X라고 하는 결합, 주변 분포가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계산하면 P의 X는 이제 0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1 곱하기 12분의 3 곱하기 2 2 곱하기 12분의 7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0의 제곱에 6분의 1 1의 제곱에 12분의 3 2의 제곱에 7분의 12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마도 제가 상상하건데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은 별로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단지 여기에 써야 될 확률이 6분의 1, 12분의 3, 12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P의 X의 스몰 x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온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다시 말하자면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뜻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PXX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probability X가 small x인데 Y는 모든 Y입니다. small Y는 뭐든지 상관없는데 X는 small x일 때의 값을 우리는 지금 이걸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쓰면은 X는 small x다 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거는.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이거는 X의 확률 함수를 나타내는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는 서메이션 P의 XY로 해야 되느냐? 모든 Y에 대해서 모든 Y라고 하는 건 가능한 Y를 뜻하죠. 가능할 수 있는, 같이 생각할 수 있는 Y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면은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등학교 때는 이제 결합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교과 과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결합 확률 분포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도움이 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결합 확률 분포인데 이산형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연속형인 경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속인 경우에 살펴보려면요. joint probability density 펑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joint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density 펑션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probability PDF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산형은 아니고 이산형일 때는 쓰지 않고요. 연속형일 때 연속형 확률 변수 수일 때에 생각하는 개념이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조인트가 있죠. 조인트가 있으면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죠. 두 개 이상.
그래서 두 개를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x, y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조인트에 대해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x, y니까 여기서 x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f, x, 스몰 x에 대해서만 생각했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y가 하나 더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생각을 하면 이제는 스몰 f, x, y라고 해가지고 요인이 두 개인 거를 생각합니다. 변수가 두 개인 거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건이 이게 이제 양이거나 같은 이거는 여러분이 1변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변수에 대해서 2변수일 때 이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뭔지 여러분이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지만요. 일단은 양수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될 점이요. f, x, y가 있는데 이제는 영역이 뭐 x에 대한 것도 있고 y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번 적분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두 번 적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두 번 적분해서 이게 이제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1변수일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변수일 때는 조건이 뭡니까? 1변수 x에 대해서 fx는 예를 들어서 양수다. 두 번째 fx를 적분을 하면은 dx 하니까 1이었다.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률 밀도 함수. PDF 얘기할 때에 probability x가 뭐 a에서 b까지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probability a에서 b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을 하면은 되는 개념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x라고 한 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x라고 했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죠. 이 성질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3번 비교를 해보면 요거랑 결합이니까 얘는 해보면 probability x가 a에서 b까지 있고 그 다음에 y는 c에서 d까지 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이제 나타내고 싶으면요. 이거 역시 적분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으로 나타내면 인테그랄 해가지고 f, x, y, d에 그 다음에 y, dx 이렇게 넣는다면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적분을 순수하는데 y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한다면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바꿔도 여기서는 이제 y에 대해서 먼저 해본다면 y는 c, d니까요. c, d니까 이렇게 c, d라고 하고 x에 대해서 적분하면 a에서 b까지잖아요. a에서 b까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귀찮으시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안에 걸 먼저 적분하고 뒤에 거를 바깥에 걸 나중에 적분해도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이 보시면 뭐가 됩니까? 자,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도입한다는 것은 뭡니까? x와 y만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x와 y를 함께 생각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는 두 개의 변수가 가지는 확률 밀도 함수 형태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거는 전체를 다 생각하는 것은 이중 적분을 다 해주면 1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 자체는 이렇게 해주면은 이중 적분을 하면 된다. 여러분이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이중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joint probability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형에서는 역시 그 결합 확률 함수에 대응되는 주변 확률 함수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지널 density 펑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probability density 자, 요건 간단하게 이제 PDF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PDF.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f의 x는 뭐냐 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fxy인데,
y에 대해서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그냥 y 범위가 뭐 있겠죠. 그래서 x 고정시켜주고 y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fy는 뭐냐? 자, y에 대해서 하려면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x의 마지널 PDF라고 하고, 요거는 y의 마지널 PDF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요까지 이제 이해되실 건데, 우리가 이게 이제 연속형이죠. 이거는 어쨌든 연속형.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한 거고요. 요걸 비교를 하자면 이산형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 뭡니까? 이산형인 경우에는. 이산형은 좀 전에 여러분이 다루었듯이 이제 비교만 할게요. P의 xx다 하는 거는 summation pxy인데, x가 남으려면 y에 대해서만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의 y다 하는 거는 P의 xy에 대해서, 여기서는 y만 남아야 되니까 x에 대해서만 다 적분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적분이 아니죠. 자, 이산형일 경우에는 그냥 서메이션만 해주면 되고요. 시그마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연속형인 경우에는 적분을 한다. 요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조인트 PDF죠. 이게 조인트 PDF가 있는데, 조인트 PDF를 각각의 상대변 변수의 확률 변수로 변수값으로서 적분하면은 자기 자신의 주변, 이게 이제 주변 PDF가 나온다. 결합 PDF와 주변 PDF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